네, 도박 중독 회복 경험담을 듣는 복면 타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전국 14개 지역센터 외에 각 민간 상담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곳에서 상담을 받고 회복하신 분을 저희가 특별히 모시고 오늘 복면 타짜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2살이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회복으로 가는 길 상담센터에서 단도박 상담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또 진행하는 GA 모임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자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단도박 한 기간은 한 2년 3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 초보라고 생각하지만 네. 천천히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회복 과정에서 오늘 또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어떻게 좀 도박에 좀 빠지게 되셨나요? 도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기 때부터 꼬마 때부터 타고 났던 것 같아요. 그 도박 그래요? 성향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시골에 갔었어요. 네. 시골에 가가지고 충남 서산인데 가면은 이제 저랑 동갑인 친척이 있고 3살 많은 형이 있고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도리직구땡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요. 그때부터 도박을 접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10살짜리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거 보니까 좀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혹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작했고 네. 좀 도박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건 언제쯤부터인가요? 남자들은 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토토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한두 번 해봤고요. 네. 저 처음에 했는데 조금씩 잃었어요. 그래서 몇만 원씩 5천 원, 만 원씩 잃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아는 후배가 10만 원을 걸어 보겠냐. 자기가 확실한 이렇게 무슨 경기가 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픽을 줬는데 그래서 그 10만 원을 제가 걸어가지고 당시 이제 경기에서 두 경기의 조합을 맞췄어요. 두 폴더를 맞췄군요. 네, 두 폴더 맞춰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회사 앞까지 와서 같이 밥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네. 그때 배당이 한 2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18만 원, 19만 원을 저한테 지어주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좀 맛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이제 따고 잃고를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18만 원 1.8배를 맞췄을 때 네. 어떤 기분이 좀 드셨나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 프로야구였는데 네. 계속 지고 있었는데 10만 원이 당시에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20대 후반이었고 전 또 외벌이기 때문에 좀 큰 돈이었는데 좀 이제 거의 이제 제가 게임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8회인가 9회 말 정도에 8회 말에 이제 역전 3루타를 쳐가지고 그래요. 점수를 3점을 뽑아서 1점인가 2점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딱 들어온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렬한 인상이 남았고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기분이요? 엄청 났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동안 네. 내가 이제 5천원짜리, 만원짜리 하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신세계구나. 네. 그전에도 이제 카드나 당구나 이런 도박은 좀 많이 했지만 네. 스포츠 토토는 거의 이제 전무해가지고 경험이.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경기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나름 또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네.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의 취미가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했죠. 처음에 이제 취미라고 좀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워낙 이제 도박 성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네. 하나 꽂히면은 도박 중독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 꽂히면은 다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꽂혀가지고 또 이제 계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까지 좀 가게 된 건가요? 얘기하자면은 엄청 많은데 네. 단도박 이제 최근 한 3, 4년 전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는 개인 사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공사 쪽에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3명, 2명 정도 있었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인건비를 1,50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줘야 되는 날 전날 인터넷에 바카라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월급은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니까 네. 고민하다가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어찌저찌 해서 또 돈을 구했고요. 네. 구했는데 돈을 또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만 해가지고 불려서 또 주자 해가지고 오전에 돈 받아서 오후에 또 다 날리고 그래서 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미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군요. 뭐 제가 못 먹고 못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 월급을 안 줘가면서 제가 그 돈에 또 도박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또 안 줬던 것 같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제가 계속 바카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는 그 스포츠 토토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카지노, 즉 바카라로 넘어가게 된 건가요? 뭐 이거는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 이제 수순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중독자들은 좀 빠른 승부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스포츠 토토 뭐 야구, 축구 이런 거 좋아했는데 2시간, 3시간씩 보는 게 너무 이제부터는 그 결과만 봐야 되는 거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걸어서 100만 원 걸고 200만 원 먹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그런 스포츠 경기는 이제 점점점 배제하게 되고요. 뭐 종목은 다 아시겠지만 뭐 사다리나 파워볼이나 뭐 달팽이나 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접했고요. 네. 그거를 접하다가 또 이제 이제 먹튀라고 하죠. 이렇게 네. 또 한 1,000만 원 또 이렇게 먹튀를 또 당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강원도를 한번 가게 됐는데 강원도에 그 정성 카지노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먹튀도 없고 돈도 바로바로 나오고 그 맛에 못 잊어서 이제 카지노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역시 도박하다 보면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성격이 조급해지니까 빠른 승부를 보는 도박으로 대부분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잃은 돈도 많고 네. 빚도 이렇게 있어서 사실 도박으로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법한데 네. 지금 혹시 이렇게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마음먹은 계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현장 제가 이제 그 소장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항상 이제 혼자 있었어요. 직원들 몇 명 계시고 도박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버지도 이제 청주 쪽에 현장 아버지가 이제 또 회사 쪽에 근무하시는 숙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얹혀 살았거든요. 네. 아버지가 야 이거 뭐 담배나 사펴라 그러면서 동전을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돈이 제가 다 완전 올인난 상태였어요. 네. 완전 딸딸 생 그지였는데 20 얼마인가 되는 돈을 동전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담배나 사피라고. 그거를 가져가서 그 세종시에 있는 시골 농협을 또 찾아갑니다. 네. 설마 그 네. 돈으로 네, 그 짤짤이 또 다 바꿔가지고 또 20 얼마 또 해서 또 한 방에 또 한 큐에 또 이제 담갔죠. 여지없이 한 번에 딱 부러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죽고 싶다보다는 살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요. 그렇군요. 네, 집에 가면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비흡연자인데 제가 18층에 살았거든요. 네. 이제 베란다 그 안방에 이제 발코니가 따로 또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항상 떨어져서 죽고 싶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느낌일까? 아프게 죽을까?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돈이 딱 완전 올인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맞이하게 되니까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1336 바로 전화 드리고 반성문을 썼어요. 그날 네. 무슨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반성문을 제가 썼어요. 근데 반성문을 이제 어디로 이렇게 키보드로 막 치면서 제가 쓰면서 눈물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멈춰야겠다. 네. 이거 멈춰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1336 통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네. 한 번, 두 번 상담을 하게 됐죠.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도박하고 싶은 유혹이 오면 네. 그때 그 동전 20만 원 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아마 도박을 잘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박 끊은 후로 2년 3개월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네. 선생님께서는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현재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GA라고 네, 그 도박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네, GA 항상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출석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친구들은 이제 다 떠난 상태고 뭐 주변에 지인들도 별로 많이 없는 상태예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 저희 협심자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위주로 거의 연락하고 밥도 그분들하고 먹고 놀아도 그분들 소주를 먹더라도 그분들하고 먹고 그렇게 이제 단도박 생활에서 좀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단도박하는 즐거움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즉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 하는 거를 이제 새로운 즐거움으로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저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전에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뭐 이거 나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이, 나중에 하루 먼저 그러니까 하루 뭐 쉬었다 나가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제가 이제 강원도에 도박하러 다녔잖아요. 3시간씩 그렇죠. 네. 네, 왕복 6시간을 차 타고도 가면서 이거 단도박 하러는 못 가나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지금 버티고 있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단도박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저의 이제 자기 반성,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뭐 일기에 적을 법한 내용들도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터내고 저의 이제 막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도박을 끊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도박을 끊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단도박 모임이 그 일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선생님께서 회복 과정에서 혹시 나 이거는 꼭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보고 싶다. 도박을 끊으려면 꼭 이거는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전 관리는 본인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자기의 상황을 가족에게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본인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두려움 이제 내가 이렇게 막 공개를 뭐 만인 앞에서 제가 뭐 막 여기 뭐 명동 앞에서 길 한복판에서 제가 도박 중독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내 가족 뭐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들, 돈 빌렸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도박 중독자고 나에게는 더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고 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오픈을 하라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뭐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도박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나 도박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알면은 부모님 쓰러진다. 이 얘기를 진짜 한 10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저는 한 10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거의 뭐 100번, 1000번 이건 거의 레파토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병이구나. 정말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똑같은 멘트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려움을 절대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쓰러지지 않으니까 설령 쓰러지신다 하더라도 그 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뭐 본인을 이제 버릴 뭐 제가 이제 도박을 했다는 거 오픈하면 그 뒤에 후속 상황들이 너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오더라고요. 오픈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지 뭐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두려움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사람이 자기 약점을 인정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은 힘들죠, 아니거든요. 힘들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번 용기를 내야 네.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망이 그렇죠. 좋을 것 네. 같고요. 한참 도박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라도 그럼요. 나중에라도 네. 요거를 뭐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시거나 하게 된다면 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도박 늪에서 네.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에게 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뭐 벗어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단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끈을 놓지 말고 뭐 설령 내가 내일 다시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1336 전화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뭐 시도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도라도 해봐라. 네, 제가 지금 금연을 한 지가 한 4개월, 이제 5개월째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그래요? 28년을 폈거든요. 근데 단도박만큼이나 더 어려웠는데 금연 시도를 한 진짜 10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갖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해냈던 거 지금 시도를 금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나는 도박 모르겠다, 난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뭐 그럼 대부분 다 끊겠다는 마음은 있죠.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요. 나머지 뭐 조금 이제 끊겠다는 의지가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조금이라도 뭐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저희 GA라는 모임이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자조 모임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시고 뭐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뭐 어디든 다 도와주실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도 네.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좀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패하더라도 계속 네. 한 번이라도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도움에 마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마음 네. 다 있죠. 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중독에 빠지면 좋아서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도박이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상담을 받았고, 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 1336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왜 도박에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돈이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갚을 방법이 도박밖에 없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도박 안 하실 거냐고. 그래서 돈 없으면 난 절대 도박 안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태까지 거쳐갔던 수많은 몇만 명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끊으려고 자꾸 시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박 엔딩의 공식 질문인데요. 나에게 도박이란? 저에게 도박이란 정확히 이제 도박 중독, 저한테 도박 중독은 축복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축복이에요. 네, 도박 중독은 축복입니다. 비록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암흑기도 갖고 망가진 삶을 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42년을 살면서 저한테 반성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박 중독을 제가 앓고 나서 매주 뭐 혹은 매일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저에 대한 반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도박 생활을 하면서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그걸 또 전파하고, 또 저도 항상 배우고 있고, 도박 외적으로 제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는 저도 뭐 진짜 괴물이었고 뭐 인간 말종이었고 쓰레기였는데, 드디어 이제 빚은 아직도 굉장히 많지만 뭐 빚은 뭐 죽기 전에 언젠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솔직히 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단도박을 할 수 있고, 제가 도박을 지금 하지 않고 떳떳하게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도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모습, 제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닐까. 도박 중독은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다. 말씀 꼭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 선생님처럼 잘 회복 과정을 가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지금이라도
구원의 손길 한번 뻗으시면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